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하루 단 한 스푼의 꿀만으로 막혔던 혈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 손발 저림,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혈액순환 문제로 병원을 찾곤 합니다. 막상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말만 돌아오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손끝은 여전히 시릴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혈관 노화의 가장 흔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지면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까지 떨어지며 심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꿀이 이런 혈관의 막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달콤한 음식이 몸에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꿀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약이 되는 음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꿀의 역설입니다. 당분이 많다고 피해야 했던 꿀이 나이 들수록 굳어가는 혈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니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꿀이 어떻게 우리 몸속 혈관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라는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속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제로 꿀이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한 어르신의 작은 습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늘 몸이 너무 무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곤 했고 밤에는 손끝이 너무 차가워 잠들기가 어려웠죠. 병원에 가면 늘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고 가벼운 산책도 해봤지만 몸의 피로감은 도무지 가시질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직접 꿀을 채취하는 동생이 작은 유리병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언니, 이거 아침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셔봐. 그냥 기분만이라도 좋아질 거야. 외순자 어르신은 별다른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저 입이 심심할 때 혹은 달달한 것이 당길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거웠고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밤에도 예전처럼 쥐가 나는 일도 줄어들었죠. 이상하네. 약도 바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편안해졌지? 그 후로도 어르신은 꾸준히 꿀물을 마셨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눈에 띄게 환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맛이 아니라 내 몸이 정말 좋아하는 맛이었구나. 사실 김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었죠. 꿀이 가진 자연의 힘, 그 안에 담긴 혈관을 깨우는 성분들이 조용히 그녀의 몸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꿀을 마셨을 뿐인데 삶이 다시 밝아졌어요. 어르신의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달콤한 꿀이 정말로 혈관 속 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과 함께 꿀과 혈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순환제 등 다양한 약을 처방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을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전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약보다 음식과 습관을 바꾸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것이 꼭 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꿀을 단순한 당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꿀은 놀라운 생리활성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다양한 효소, 아미노산, 칼륨,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며 피해 점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우리 몸에서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당분 과다 등으로 손상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류 흐름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갑거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꿀 속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손상된 혈관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의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면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시원하게 다시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꿀은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단맛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꿀이 모든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꿀을 통해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약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닌 혈관 건강을 돕는 천연 회복 도구라고 부릅니다.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약 상자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던 식품이었고 이제는 현대의학이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의 눈으로 꿀이 실제로 우리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2022년에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천연 아카시아 꿀을 섭취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험 후 혈류 속도는 평균 15%나 향상되었고 혈관 내 염증 지표인 CRP는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혈관 내벽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맥파 전달 속도 PWV가 완화되어 혈관 나이가 평균 3.8년이나 젊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이 조금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꿀 속에 풍부하게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카탈라아제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킨 덕분입니다. 한편 국립의료원에서 2021년에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꿀의 강력한 항염작용이 명확히 관찰되었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쥐에게 4주간 꿀 추출물을 투여하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7% 감소했고 혈관 내 염증 단백질인 TNF-알파 농도가 14%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라 혈관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혈관의 노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 속에 담긴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내벽 세포에 필요한 영향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피해 점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혈액은 다시 젊은 피처럼 활기차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꿀에는 자연 효소인 글루코스 옥시다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체내에서 미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혈액 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함께 높아지고 혈관 염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나 협심증 같은 2차 질환의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 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꿀 한 스푼 속에도 우리 혈관을 지키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꿀의 힘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꿀이 선물하는 5가지 변화, 즉 주요 효능과 이점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 혈관 탄력 회복,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별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혈관 내벽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손상을 완화함으로써 굳어져 있던 혈관이 다시 유연하게 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울대 연구에서도 8주 섭취 후 맥파 전달 속도 PWV,가 평균 5.6% 완화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걸을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별표 혈압 안정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단맛. 별표 꿀에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완화시켜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꿀을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중에는 예전처럼 얼굴이 쉽게 붉어지지 않는다, 긴장이 덜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곧 혈관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셋째, 별표 면역력 강화, 몸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별표 꿀의 천연 항균 성분인 글루코스 옥시다아제와 카탈라아제는 체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잔병 치레, 염증이 잦았던 분들이 꿀을 꾸준히 먹었더니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꿀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스위치를 켜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넷째, 별표 피로 회복, 지친 세포를 깨우는 에너지 공급. 별표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에 천연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점심 후에 꿀물 한 잔을 마시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피로가 풀리면 마음에도 자연스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째, 별표 숙면 유도, 혈관이 쉬어야 몸이 회복된다. 별표 꿀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수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따뜻한 꿀차 한 잔은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꿀차를 마시고 나면 자침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의 질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 하나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면역, 신경, 수면, 에너지 대사 등 우리 몸의 모든 순환 시스템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면 전반적인 활력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섭취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꿀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꾸준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 활용법,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별표 1단계, 아침 공복에 첫 한 스푼. 별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물에 천연꿀 한 스푼, 약 7g을 섞어 드셔보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을 파괴하여 효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혈관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습관을 단 2주만 유지해도 손끝의 온도나 몸의 피로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별표 2단계, 점심 후 에너지 리셋 타임. 별표 식사 후에 졸리거나 나른하게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꿀 한 티스푼, 약 5g에 레몬즙 몇 방울이나 계피가루 약간을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면서도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특히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꿀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한 잔이 오후의 집중력과 기분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커피를 줄였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 말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별표 3단계, 잠들기 전 숙면을 위한 한 스푼 별표 밤 9시 이후. 잠자기 약 1시간 전에 티스푼 반 스푼 정도의 꿀을 따뜻한 물에 녹여 천천히 마셔보세요. 꿀 속의 포도당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밤사이 혈관이 회복할 귀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가 깨끗하게 풀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별표 섭취 시 주의 포인트. 별표 하루 총 섭취량은 2-3스푼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표 꿀은 반드시 천연 100% 벌꿀인지 확인하세요. 가공꿀은 설탕 시럽이 섞여 있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꿀을 먹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작은 의식일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 혈관의 회복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법을 조금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체질과 질환별로 꿀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나에게 맞는 맞춤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도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꿀을 섭취할 때도 나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상황별로 꿀을 조금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1. 고혈압이 있는 분. 별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 식사 이후나 저녁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쯤 지나 따뜻한 꿀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꿀에 레몬즙 한두 방울을 더하면 혈관 수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별표 2. 당뇨 전 단계 또는 혈당이 높은 분. 별표 당뇨가 있다고 해서 꿀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현미밥,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사 후 디저트처럼 소량의 꿀을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판 가공 꿀 대신 벌집 꿀처럼 자연 원형 상태의 꿀을 추천드립니다. 별표 3. 냉한 체질, 손발이 찬 분. 별표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으며 체온이 낮아 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꿀에 생강즙 한 티스푼을 섞어 드셔보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의 당분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이 조합은 혈관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궁합이 좋습니다. 별표 4. 열이 많은 체질, 더위를 많이 타는 분. 별표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꿀을 찬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얼음꿀로 즐겨보세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매실 원액 한 스푼과 꿀을 섞어 마시면 피로 해소와 열 완화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별표 5. 소화가 약한 분. 별표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꿀을 바로 삼키기보다 따뜻한 물에 희석해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30분 뒤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처럼 꿀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 그 달콤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지, 소화가 편해지는지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꿀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꿀을 피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복용 중인 약,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과 꿀 섭취를 피해야 할 분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이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1. 당뇨병 환자, 별표 가장 먼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 없이 섭취량을 늘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섭취를 원하신다면 하루 1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며 혈당 체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별표 2. 만 1세 미만의 이와 별표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지 마세요. 꿀 속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으며 아기의 장에서는 이를 제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3. 간 질환자 및 비만 환자, 별표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꿀의 과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지방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 있는 분들은 꿀의 칼로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꿀 1스푼에는 약 25kcal가 들어있으니 하루 섭취량을 꼭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4. 특정 약물 복용 중인 분, 별표 혈압약,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 과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꿀의 일부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꿀의 천연 항산화 물질이 약효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표 알레르기 체질인 분, 별표 꽃가루나 꿀벌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천연 꿀 섭취 시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소량 반 스푼 이하로 테스트하여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몸의 상황을 모른 채 과하게 섭취하면 그 달콤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꿀을 섭취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꿀 섭취법과 그로 인해 혈관 건강에 생길 수 있는 함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을 좋다고 믿는 방식 그대로 잘못 먹곤 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의 효능을 잘 알고 있어도 습관 하나가 그 효과를 반으로 줄이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실수.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경우 별표 따뜻해야 몸에 좋지라는 생각으로 꿀을 끓는 물에 바로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한 효소와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탈라아제나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효소는 고온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따라서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려면 미지근한 온도, 즉 3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별표 두 번째 실수. 공복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별표 건강에 좋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침 공복에 꿀을 2-3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복에 많은 양의 꿀은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고 혈당이 급상승하여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2-3스푼 이내로 그리고 식사 전후 30분 이내가 적정선입니다. 별표 3번째 실수. 가공꿀을 천연꿀로 착각하는 경우 별표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는 설탕 시럽이나 인공향료가 섞인 가공꿀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천연꿀이 가진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 천연꿀, 국산 벌꿀, 단일꽃꿀 등 은당의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혈당 상승폭이 완만합니다.
반드시 제품 라벨을 확인하여 원재료명 100% 벌꿀인지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 습관만 고쳐도 꿀의 효능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게 우리 몸에 작용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물에 아무 생각 없이 섞어 마셨는데 온도만 바꿨더니 속이 편하고 잠도 잘 와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스푼의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단순한 습관이 때로는 인생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운동도 아니지만 꿀 한 스푼 속에는 우리 몸을 되살리는 자연의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밝음이 하루의 표정과 말투를 바꾸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몸이 아직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혈관은 매 순간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에 꿀 한 스푼이 따뜻한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하루 한 스푼의 꿀을 통해 내 몸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행위를 넘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굳건히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세상.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한 스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 당신의 혈관이 환하게 웃을 것입니다.